안녕하십니까? 항상 재미있게 여기에 사연을 듣고 계신 30대 여성입니다. 항상 나쁜 시대의 직구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즐겨 듣고 있어요. 제게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마마보이 남편과 아들만 끼고 돈 날아가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솜씨는 서툰지라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 생각조차 없었고 여행을 즐기던 시기였어요. 소개팅을 꼭 해야 한다는 친구의 부탁으로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혁입니다. 연수 씨를 만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긴장해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 남자는 이미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야 그놈 내 사진 보고 반하더라고. 그래서 연결시켜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죠. 사실 나도 첫인상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서글서글한 모습이 좋아 보였지만 살짝 통통한 체격과 숫기 없는 모습은 내가 바라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그 자리에 나간 것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저 일회성 만남으로 시간을 때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별 의미 없고 어색한 첫 만남이 끝나고 다른 좋은 인연을 찾을 것이라는 말로 거절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끝내주지 않고 남자와 만나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바꿔주고 싶어 하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3번의 만남을 약속했지만 그때는 3번을 더 만나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이상형이 아니었던 것도 확실했고 그런 상황에서 3번이나 30번이나 더 만나봐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았기에요. 하지만 인혁 씨는 고작 3번의 만남만으로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혁 씨를 만날 때마다 마치 공주가 된 것처럼 대해주며 지극정성을 다하는 인혁 씨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넘쳤어요. 고작 3번의 데이트였지만 그 3번의 만남 동안 인혁 씨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이 정도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착한 그 남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는 이전보다 더 잘해줘서 같죠.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신경 쓰며 마치 나를 위한 남자가 된 것처럼 대해주는 인혁 씨가 매력적이었어요. 이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서 좋아하는데 근데 인혁 씨가 이러한 컬러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 당연하지. 연수가 좋아하는 색깔로 고른 거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5가지 색상까지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만 연수가 좋아하는 대로 맞추는 것일 뿐이야. 만약 연수가 좋아한다면 나도 다 좋아해. 제가 좋아하는 건 자기도 좋아하는 것 같고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매번 고르는 것이다. 결혼 후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저희는 결국 결혼을 약속했어. 연애나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 결혼을 약속하고 걱정하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더 반겨주시는 것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 어머니가 연수구나. 나는 그동안 눈물만큼 말만 들었지.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어디서든 너를 봤어요. 얼마나 그리워했나 몰랐어요. 말려 할까 봐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난 어쩌면 젊은이들을 귀찮게 할까 봐 말하질 않았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널 만나니 참으로 좋아. 나도 어머니로부터 배워 기뻐해요. 인사가 늦어서 미안해. 최성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로 내가 우리 집에 찾아와 주었던 일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게 반갑게 인사해준 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모두 좋은 분들 같아.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었겠지만 그만큼 욕심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 그 덕분에 우리는 문제없이 결혼식까지 잘 마쳤어. 하지만 내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다른 이면이 있었어. 남편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서 어머니를 특별히 대하는 것을 알았지만 큰 걱정은 안 했어.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 정말 당황스러웠어. 결혼식까지는 내 뜻대로 따라주고 별말 없는 듯 했던 남편이 결혼 후엔 제 말이 아닌 어머니의 말만 따르고 있어.
사소한 것 하나도 어머니에게 물어보며 어머니의 지시대로 행동해. 공과금을 내지 않아서 형님이 알려줬었어. 그걸 내려 했었는데요. 급하다. 전라고 그랬나요? 저는 먼저 전에 계좌 이체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매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는데 우리 집에 설정해 놓으면 가끔 누락이 생기거나 잘못 이체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매번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왜 어머니께 물어본 거죠? 어머니가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랬나요? 알고 보니 남편은 심각한 엄마보이였어요. 이런 질문까지 다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행동하는 성격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남편의 습관이라고 하여 끝내 이해하려고 했죠. 결혼 전 습관이 결혼 후에는 천천히 고쳐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의존도는 제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의 일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까지 모두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연수야,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은 맞지만 차라리 옷도 살게 하고 자는 것도 입고 자야 해. 여자는 착각하지 않으려 해서 하체와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아니요. 저는 이야기를 한국어로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을 원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실 때 해당 언어로 명확히 지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언어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요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생활 상태를 지켜보듯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우리 일에 참견하며 저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큰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언니, 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했길래요? 어머니는 왜 우리 사이에 이런 일들까지 알고 계신 거죠? 나의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알고 계시다니요.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사생활에 대해 다 아셔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셔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그리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나눈 얘기를 어머니께 전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엄마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잘못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어머니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해요. 저랑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연애했는지 알아요. 설마 그때도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한 건가요? 제 물음에 대답을 피하며 솔직하지 못한 남편을 보니 참으로 정말 하지 않겠어요. 기가 찼습니다. 그냥 마자마자 하기로 한 이야기였는데 진짜로 연애할 때부터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저와 연애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까지 알게 되자 나는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남편인지 시어머니인지 혼란스러워졌죠. 그 충격을 받은 후로 나는 얼마 동안 남편에게 냉담했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내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전달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시어머니의 간섭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고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 자세히 우리 부부 사이를 파헤쳐 시도했습니다. 제 앞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우리 사생활을 들추며 자신의 뜻대로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덕분에 집에 돌아올 때면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다가 집에 오면야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화나 많이 났어? 화가 나지 않게 하려고 했어. 그럼 왜 어머니 편을 들어? 내 편이 아니면 가서 만나? 어머니 편을 드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더 따라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해야지, 말야. 내가 어머니와 살아야 하는 건가, 오빠랑 살아야 하는 건가, 제가 엄마 앞에서 편을 드는 것에 대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서요. 제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평가했을 때 실수한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엄마가 화를 푸는 것을 원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우리가 싸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황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민한 몸짓을 보이기보다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효과적이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어떤 성격인지와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이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작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 무심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느낌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향상되고자 합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혼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어요. 다행히 제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남편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기다리면 찾아올 것이라고 하니 자기가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검사 받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해서 오빠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가던가?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알았어. 나는 회사 점심에 다녀올게. 그 뒤로 점심시간에 혼자 병원에 가고 남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해줬어.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계속 기다렸던 아이 소식이 안 들리자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했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찾고 싶으신 건지 또 제가 하는 것을 간섭하려 하셨어. 너 참고 마시지 마라. 너 자꾸 참고 마셔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그래? 요즘 불안하다잖아 다. 그게 참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네. 어머니, 그래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다 불임이라는 건가요? 예.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니? 그러고 보니까 너 결혼하고 살찐 것 같다. 살찌면 임신 안 된다는데 조심 좀 해라. 어머니, 제가 성인된 이후로 살찐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더 빠진 것 같은데요. 라오스 씨는 결혼 후 크게 살찌신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에 비해 아들은 너무 마르다는 것이 안타깝게 보여요. 엄마라고는 제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살이 쪘다고 임신이 안 된다고만 탓하셨어요. 하지만 결혼 후 살이 찐 것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주시면서도 제가 틈이 나도록 살이 찐 때문에 옷이 하나도 맞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이 찌고 있었죠. 연애 때보다 병가가 있는 남편은 영아 시절부터 비만이었어요. 그것도 아늑한 가정 분위기에 자주 들어가는 요리 덕분이었죠. 연애할 때도 체격이 있어 보일 수 있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소화비만이었죠. 그것도 모두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유익하게 먹는 것을 지원하는 덕분이었죠. 연애 중에도 날 보기 좋아했는지 식사량을 조절하는 정도는 넘었죠. 그렇지만 결혼 후에는 식사를 즐기는 시어머니 덕분에 너무 많이 먹고 시어머니는 가장 더 먹게 해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 물이 잘 먹는데 이게 나눠졌네. 그렇게 거기는 점점 조금씩 체이득끔 받아니 강요합니다. 이것도 먹어라 이고 이건 어째 왜 이렇게 못 먹니 너도 나이 들었나 했던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은 많이 먹었어요. 이젠 그만 먹으세요. 이게 갇힐 거 없어. 전에는 반드론 절대 양송부의 첫 번째 공기 식사를 먹었어요. 이제 내가 그 길게 이야기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20년 안에 난 이 정도 먹어야 할까요 어머니? 어디서 그 많이 먹는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비행기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요즘 남편 살쪄서 만든 옷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계속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살찌면 건강도 나빠지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랑 자꾸 먹이지 마세요. 그치? 왜 자꾸 먹는 거 타박해 내 어머니 나한테 살찐 아들만 보이나 봐 나는 밀고 당기고 했지만 계속 식사를 권유했어요. 내가 눈짓을 해도 남편은 그냥 받아 먹었어요. 살이 찌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위험해지고 건강도 걱정되어서 계속 말려왔어요. 이미 살은 대단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임신되지 않아서 걱정됐지만 체중도 문제였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신경 쓰였어요. 남편의 건강이나 우리 부부의 임신.
남편의 다이어트를 했어요. 남편이 벌써 100kg 다가오는 체중에도 제3의 시도로 남편의 다이어트를 하게 했어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결국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결국 내린 남편의 다이어트는 예상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삶 중 가장 날씬하고 매형한 체형으로 변해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많이 먹었어요. 이젠 그만 먹으세요. 이게 갇힐 거 없어. 전에는 반드론 절대 양송부의 첫 번째 공기 식사를 먹었어요. 저는 매일 남편을 설득하고 달래고 때로는 싸우며 운동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영양과 칼로리에 신경 쓰는 식사도 엄청 많이 준비해 주었죠. 또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남편이 먹지 못하게 막기 위해 시어머니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며 건강해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다이어트가 성공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졸리고 피곤해졌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월경이 늦어지고 몸의 변화가 느껴지자 임신을 의심했지만 인터넷에서 증상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증상들이 임신 초기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회사 점심시간에 산부인과에 갔어요. 괜히 기대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의사님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으니 꿈꾸던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로 임신한 거였어요. 결혼 후 계속해서 기다렸던 아이였는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온 남편과 제 노력 덕분에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매우 기뻤어요. 마치 깜짝 선물을 받은 것 같았죠.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많은 것을 참아왔기 때문에 야심차게 맛있는 음식을 먹자는 제 제안에 두 사람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을 생각하니 빨리 퇴근해 시댁에 가고 싶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다가 5시 정각에 불이 나게 시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갈아입고 바로 왔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급하게 온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 역시 다이어트를 한다는데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어머님께도 아들을 마음껏 먹이지 못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자리를 마련하려는 거죠. 그대로 차에서 생각했어요. 나한테 너 때문에 못했지만 여기 매력이 풍채에서 나오는 남자다움이 아니야? 남자가 그런 식으로 말으면 밖에서도 힘이 안 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원하는 대로 먹고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나와도 상관없었어요. 퇴근할 때 사온 음식 재료들로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하게 됐고 오랜만에 아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싶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이 좋아하는 배달 음식까지 시켰기 때문에 주방 식탁이 아닌 거실에 따로 상을 펴야 했어요. 일을 마치고 나서 남편이 변한 모습을 보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치를 보았어요. 기분이 나아지자 좋은 모습을 보고 안심한 남편이 갑자기 포식하게 생겼다며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임신에 성공한 그런 남편의 모습도 좋았어요. 정말 푹 쉬고 맛있게 먹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로 흥분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모두가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날 즈음의 분위기를 지켜보던 제가 제 임신 소식을 두 사람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틈으로 몰래 며느리로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즐거운 시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당신, 승진을 했나요? 아니면 보너스를 받았나요? 아, 로또를 당첨했다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에요. 당신께도, 어머님께도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신중하게 말을 걸었는지 욕심에 성취가 있었어요. 빨리 말해봐요, 어머님. 실은 저 임신했어요. 요즘 몸이 이상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산부인과에 갔는데 글쎄요, 임신이 맞아요. 아직 3주 차래요. 조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저 혼자 이 소식을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보, 드디어 당신도 아빠가 됐어요.
어머님, 제가 예쁜 손주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도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 제 혼자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지며 임신 소식에 반응하지 않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니, 너무 놀라서 그런 거지. 근데 정말로 임신했다고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때는 그런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이 갑자기 없어진 것 아니야? 오늘 내가 직접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로 확인했다니까? 여기에 사진도 있는데. 그래도 또 모르지. 의사가 잘못 확인한 수도 있고, 혹시 처음 생각한 것처럼 그런 문제를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아기와 확인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자는 거야? 사진까지 있어도 믿지를 못하겠다고. 여기가 뭐 아니라 확실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초음파 사진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두 사람은 굳이 지금 확인해야겠다며 야간 진료가 있는 산부인과까지 찾아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랐던 저는 단순히 두 사람이 괜한 실망을 하고 싶지 않아 재차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산부인과에서는 야간에 임신검사를 받으러 온 저희를 이상하게 봤어요. 병원 내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들 급한 문제로 온 임산부들이 많았지. 저처럼 검사를 굳이 야간 진료 시간까지 받으러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검사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검사실로 가족 모두 몰려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초음파 화면에는 이전 사진과 같은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멈추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3. 4주차로 보입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확인되어서 기뻐할 일인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보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은 역 진료실로 가셨고 바로 시어머니는 내 머리카락을 잡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라며 말했습니다. 누굴 속일 것 같아 계속 양손으로 내 머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만 사랑할 것 같이 했는데 나의 어머니는 엄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속이는 거죠? 왜 그렇게 하세요? 생나면서 태도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저에게 매달리면서 감정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말려보는 건 좀 큰일이야. 나 무정자증이야. 당신, 검사 받아봐. 병원에 가는 그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충격이었고, 당신에게 아이를 더 바라는 내 마음을 말하지 못했어. 숨기려는 건 아니었어. 엄마가 말라고 했을 뿐이야. 당신을 속이는 건 언젠가 이야기하려 했어. 우리 관계가 더 확고해질 때까지 말이야. 어떻게 엄마와 나에게 임신을 속일 수 있을까? 무정자증을 소개했지만 도덕적으로 당신을 속인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너는 우리 모자를 더 맑은 물로 본 거야? 속이려면 조금은 알아야 돼. 이젠 필요 없어. 우리 아들에게 서러운 인연을 만들면 안 돼. 오늘 너는 죽고 내가 살자. 너는 오늘 산 날이야. 검사를 위해 왔던 간호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남편의 말조차 들리지 않고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악을 쓰고 남편은 울며 날뛰을 했어.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듣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 모두 다 평화로운 성격의 의사 선생님이 소리쳤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있는 곳에서 마주쳤다. 모두가 얼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병원 검사실에서 있는데요. 남편분이 만든 무정자증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온 것 같군요. 그 소견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무척 궁금하군요. 단순히 무정자증 2주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는 전문의가 설명해 주실 터인데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듣고 멍청해져서 그래요. 지금은 당장 남편분과 함께 검사받은 병원으로 가세요. 거기서 남편분이 자연 임신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우리 병원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때는 무정자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들은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죠. 당장 병원에 가고 싶어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내일 찾아가기로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난리를 피운 것 같았는데 남편과 시모도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이 난리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내일 오전 일을 끝내면 반차를 차고 내 병원 예약을 해 놓으세요. 어머님도 꼭 오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도 내 집이기도 한데요. 연수 말대로 내일 되면 다 파헤쳐질 겁니다. 이 여자가 우선은 우리 집에서 찾자고 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는 1회를 제외하고 다른 남자랑 말 한 번도 섞지 않은 저였는데 그런 죄를 불륜녀 취급하다니 시모와 남편에게 화가 잔뜩 나서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다른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데 괜히 저도 사람 때문에 소중한 아기의 기운에 안 좋은 영향이 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시모 그리고 저는 남편이 무정자증을 검사받은 병원에 모였습니다. 보자. 그 김이 역시 저번에 오셔서 무정자증 소개한 받으셨네요. 그 온 가족까지 오신 거면 정원에 말씀드린 수술 관련으로 오신 건가요? 그게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요. 무정자증이라는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하게 무슨 무정자증인가요? 대삼성 이후, 정자는 생성되는데 배출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 시술이나 시험관으로는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흥분한 저가 의사 선생님에게 당황하는 남편을 대신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자연 임신도 가능한 거죠? 글쎄요. 그 0. 몇 프로에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운동을 해서 막힌 곳이 뚫리지 않는다고는 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 상황이 겹치고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면 북한이 할 수도 있겠죠.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말이 안 서 있네요. 아내와 남편을 두고 저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있는데 혼자 화를 내기는 좀 그렇죠. 남편과 아내 모두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병원을 나온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하게 집으로 온 두 사람은 죄송한 듯이 숙이고 들어가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기를 기대하게 했으니까 그런 충격 속에 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놈이라거나 죽일 놈이라고 할 순 없어요. 어제 흥분해서 너한테 잘못을 했어요. 어른이라서 차분히 생각해야 하는데 미안해 다 잘못한 거예요. 들으니 미안합니다. 제가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믿음이 없는데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어요. 나이만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를 찾아오지 마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예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잊을게요. 부모님께 용서해 주시면 다시 안 될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거예요. 부모님께 용서해 주세요. 화가 나요. 그렇다면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저녁이 되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왔다.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은 화가 난 듯이 말했다. 여기가 어디냐며 막연하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어제는 우리 딸을 이상하게 대해 취급했는데 남편이 친절해졌어도 제가 용서하지 못하니 돌아가십시오. 시아버지는 사죄하며 사죄하는데 그들은 송구하다고 했다. 나는 당장 화를 내지 않고 고요히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남편을 다시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고 용서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셨네요. 나올 생각도 없었던 두 모자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정말 반성한단 많이 했어요. 이번에만 용서해준다면
당신이 원한다면 죽어도 살아도 모두 할 거야. 연수야, 나도 그래. 앞으로의 약속은 말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말 바꿔버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미 불륜녀 취급을 받았지만 이번은 오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주겠어요. 단서를 받아야겠어요. 백장조천 어디든 쓸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 추상적인 단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두 모자의 무서운 강성에 겁을 주려고 법무법인까지 찾아가서 법적 효력이 있는 단서를 작성했죠. 어길 시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어요. 그 이후 두 모자들은 내 말을 따르고 있어요. 남편은 더는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시모도 제 눈치를 보며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고 계세요. 내 말에는 아예 반박하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은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집살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는 주변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의 생각은 혼자의 생각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며느리로서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앞으로도 함께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